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사기를 당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저는 사기꾼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돈 벌려고 해주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당한 건 60만 원 내 탓이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기를 안 당하시는 편이 좋겠죠. 잘 낚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돈이 된다는 부동산 가지고 유혹을 해도 똑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안 당하시면 사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기, 전세사기 요즘 많죠. 대출사기. 산이나 임야 같은 데 있잖아요. 강원도나 임야를 사가지고 그걸 쪼갭니다. 근데 실제로 쪼개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필지의 땅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한 평당 아니면 뭐 지분 몇만 분의 매당 1로 해서 그거를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원씩 파는 거죠. 사실 평당 계산하면 뭐 한 3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여러 명한테 파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분할도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고 중요한 거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를 해본들 이게 사기죄로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샤프를 들고 있는데 본고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샤프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피카소처럼 그릴 수 있다 막 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시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샀는데 1억에 팔았어요. 그게 사기가 될까요? 산 사람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사기 안 됩니다. 왜냐면은 1,000원 주고 샀든 말든 이 샤프를 이게 100만 원이다. 이라고 사는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평당 30만 원 하는 거를 300만 원에 줘서 덤태기 써서 샀지만은 어쨌든 땅을 가졌다니까. 속았던 부분. 그게 이제 입증은 잘 안 됩니다.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속았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혹하는 호재 같은 거. 나중에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듣고 보면 그게 어떤 가능성, 예측 이런 걸로 이제 사기꾼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 빠져나갈 거 다 마련해서 녹음도 다 해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한 사람은 그거를 확실한 걸로 드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에 좀 약간 쥐가 먹어서 눈이 멀어서 당하는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친근하게 다가오죠. 친절하고 또 사람은 누구나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자극해서 편안하게 잘해주면서 뭐 쓸데없이 잘해줍니다. 쉽게 이 사람 나한테 왜 잘해주지? 굳이 나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잘하는 게 진짜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만 잘해요. 집에 와서 그 사기꾼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기꾼들 막 던지거든요. 이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식의 언변을 쓰고 또 하나 특징은 상대방한테 욕심을 많이 자극하기 위해서 미끼를 많이 던집니다. 이익이다 뭐 4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 있다가 2천만 원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써주겠다. 잘 써줍니다. 차용증, 각서 이런 거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심지어 공증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꾼한테 받은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은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지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남발을 합니다. 뭘 잘 써준다 이러면 약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하고 대화할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욕을 해버리시면 괜찮아요. 들어주면 안 돼요. 얘네들 막 협조적이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사기꾼들이 잘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돈 벌려고 해주는 거다. 엄청나게 협조적이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착하구나. 나한테 어떤 귀인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를 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나랑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명인지 다 걸려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을 좀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나한테 잘해주거나 친절하거나 싸거나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준다 이러면 또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는 일단은 임대든 매매든 소유주 있잖아요. 건물 소유주, 아파트 소유주들하고 연락이 돼야 돼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중개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거를 매도인은 원하는 게 한 10억인데 중개사가 내가 12억에 내놔주면 그 2억 나 줘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인정작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찝찝하죠. 제가 드리는 팁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냥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매달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니까 그걸 중개하시는 사람이니까 찝찝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본인이 뿌린 대로 돌아온다.
무조건 100%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사기친 돈 가지고 뭐 띵가띵가 놀 것 같다? 절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100배, 1000배로 돌려받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과응보.